김재구TV 김재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들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제가 항상 말하는 3인의 여전사 세 분 얘기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윤미향 사건이 새롭게 밝혀진 부분,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번 이 시간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실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원내대표 대변인이에요. 근데 배현진 대변인이 이렇게 또 논평을 했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을 알아보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 세 분과 현직 변호사를 모셔서 논란의 내용들을 짚어보고 토론을 찾아주신 방청석 시민들과 질의를 주고받는 자유로운 자리였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그전 시간에 해드렸죠. 배현진 의원이 정책 토론을 하는데, 부동산 정책 토론을 하는데, 집권 여당 의원들한테도 좀 와달라 했는데 집권 여당 의원들이 노! 안 간다. 그랬다고 제가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배현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을 오늘 이제 드디어 그렇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적된 정부 대책의 우연성과 장관의 과도한 정책 권한 문제 등은 법률적 검토를 하여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 주신다네요. 네. 사실 우리 서민들은 정말 살기 어려운데 여기서 또 부동산 정책이 너무 서민을 죽이는 정책. 그래서 지금 야당 초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이러는 중이죠. 여기서 토론 영상은 보기 쉽게 편집을 해서 다시 이제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토론 영상을 편집이 돼서 다시 올라오면 그때 우리 구독자님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맛비 내리는 가운데 찾아주신 시민들 그리고 취재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토론에 기꺼이 나서주신 김연아 의원님, 권대중 교수님, 두성규 박사님 그리고 정인국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오늘 배현진 의원 본인 페이북에 이렇게 글을 올려서 제가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이 나오면 또 제가 그 배현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전화해서 영상 얻어서 저희 김재구 유튜브에 꼭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은혜 의원, 김은혜 대변인이 또 이렇게 말을 해. 청년들 사다리 걷어차기가 이 정부의 주특기다. 청년들 사다리 걷어차기가 이 정부의 주특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의 집 마련을 완전히 그 꿈을 완전히 날렸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들 취업 기회를 박탈하더니 이제는 내친 김에 일명 주식 개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발표했다. 자, 이렇게 왜들 그럴까요? 그렇게 탁상공으로 다 전부 끝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다.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이를 위해 기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은혜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거래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소액 주주들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요번에 몇십 날이죠? 6월 17일 날 발표한 데서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차액만 봐도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한다. 이런 얘기네. 현재는 한 종목의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이 법이 추진되면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 규모가 약 10,000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이제 소득세를 2천만 원 서부터 정부에서 받는다는 거 아니야. 돈을 윤미향한테 비유를 해야 되나? 돈을 그냥 국민의 돈을 그냥 긁는다는 거 아니야. 윤미향이는 위안부 할머니도 돈을 싹 긁더니 이런 부동산 정책을 또 내놨네. 통과시켰어. 이런 건 정부에서 하는 건 그냥 무조건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가 어디야? 그냥 해놓고 실천에 옮기는 거지. 질 낮은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든 책임을 애꿎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서 그것을 양도세를 먹여서 그리고 거래세 이런 걸로 부담하게 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세 정의를 위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면서도 거래세는 세수 부족으로 이유를 존치시켰다. 세수 부족. 대치를 시켰네 그렇게. 이것이야말로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꼼수 증세일 뿐이다. 맞잖아요. 왜? 참나. 김은혜 대변인은 꼼수 증세가 아닌가? 맞잖아요. 왜?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아보고픈 간절함을 지닌 청년들과 서민들은 잇따른 정부 정책의 희망 하나 딱 있던 거 그것을 완전히 꺾여버린 거지. 정부가 그냥 장미 꺾듯이 확 꺾어버린 거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멀어지는 내 집 마련, 뺏기는 취업 기회, 이제는 청년 개미 투자마저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김은혜 대변인 말씀. 힘든 삶에 작은 윤택함이라도 더하고자 발버둥 치는 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그 개미 투자자들 돈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주식에 어떤 이윤이 생겼다. 이러면 거기에 양도세를 붙여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거다. 이건 아니다. 이대로라면 누구도 대통령의 평등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의 공정사의를 믿기 어려울 것이다. 김은혜의 말. 그런데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믿지. 신뢰를 못하지. 그러니까 정부의 내임덕 현상은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지 뭐. 김은혜 의원님 아주 속 시원한 논평을 하셨네.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 김제구 TV 구독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예. 그리고 안인숙님이 정권 바꾸기 프로젝트라고 글을 쓰시면서 슈퍼챗으로 협찬을 하셨어요. 안인숙님 고맙습니다. 네.
그 슈퍼챗을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저도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 뭐 S자 누르면은 상품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안인숙 님께서 정권 바꾸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슈퍼챗에 또 현금으로 협찬을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김재국 하겠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수진 의원님의 말씀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현진 그리고 김은혜 두 분 얘기를 마치고 이번엔 조수진 의원 얘기입니다. 얘기하기 전에요. 조수진 의원이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김재국 TV하고 인터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다가 전화를 걸으면 조수진 의원이 받으셔서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내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김재국 TV 유튜브를 좀 봐주십시오. 조수진 의원께서 직접 저와 통화로 네,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네. 자, 조수진 의원 내일 참 목소리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조수진 의원이 페이북에 말씀하신 걸 바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성의 방어권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를 했대요. 윤미향이가. 사람 잡는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들 완전히 그냥 앵벌이 시킨 윤미향이가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윤미향이가 하는 정책 토론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 조수진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윤미향 의원은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김복동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부정하고 피해를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현실을 깨트려야 한다고 말을 했다. 참, 기억이 있네. 아이고. 그리고 윤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가 자꾸 하자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걸었다. 이것은 조수진 의원의 말이고요. 요 전에 말했다는 것은 윤미향이 말한 거고. 그리고 친북 반미 단체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나눠줬다. 윤미향이는 그런 윤미향이다. 그런 윤미향이가 뭔 정책 토론회를 하고 뭘 공동 주최하고 이런 걸 참 한다는 게 한심스러운 윤미향이다. 김재국 생각. 그리고요, 미국 유학 경비 출자가 논란이 된 딸에게 대해서도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절대 아니었었거든. 다 거짓말이야. 거지가 말 타고 하는 거지. 거지가 말 타? 돈 있나? 완전히 거지 말 타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부정하면서 작고한 김복동 할머니에게 피해를 증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야, 이거는 또 조수진 의원의 말씀이죠. 예. 그리고 속을 만큼 속았고 당할 만큼 당했다라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고발 이후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정말 헤아리기 쉽지 않다. 헤아리기 쉽지 않다. 아, 참. 그리고요, 조수진 의원도 이렇게 말을 하네.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장부에서 기부금 수십억이 사라졌고, 안성쉼터 고가배입,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주택 구매 대금 출처, 딸 유학비용 출처, 가족 비즈니스의 정의연 활용 등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이 풀리지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미향, 네가 이런 파렴치한 분이 뭐 한다고? 정책 토론? 공동 주최? 뭔 주책도 저런 주책이 있나? 그런데도 윤 의원은 부인 좀 일관하는 방어권만 쓰고 있다. 뭐냐? 부인으로.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방어권만 쓰고 있다.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그거는 윤미향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여. 그냥 빨리 나와요. 이거 무겁잖아, 배지. 그리고 또 조수진 의원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운동을 상징하는 나비 배지를 달고 국회를 회젓고 다니고 있다. 회젓고 국회를 이렇게. 대통령은 이것을 침묵하고 여권을 감싼다. 여권을 감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싸. 여권만. 윤미향이는 나비 배지 딱 달고 국회를 회젓고 돌아다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감싸 안아주고. 이게 대한민국 여당과 정부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조수민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어제 토론이만 해도 같은 당 송옥주, 그리고 정춘욱, 정춘숙, 권인숙,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물론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 인권 실현을 위한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연대라는 시민단체까지 공동 주최자로 나섰다. 공동 주최자로. 누구? 이게 지금 윤미향이가 지금 했다는 거 아니야? 저 정책 토론회를. 여기에 이런 분들이 왔네. 누구? 어제 토론회에서 송욱주, 정춘숙, 권인숙, 정의당 장혜영, 그리고 한국 여성의 전화, 그리고 여성 인권 실현을 위한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연대라는 이런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네. 왜 이렇게 길어 얘기가. 뭐라고 어떻게 너무 길어 이 단체 이름이. 이런 단체도 와서 같이 했네. 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정의연이나 또는 정대협에서 다 연관되어 있는 이런 시민단체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구는. 그리고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데도 국민 다수가 선거에서 손을 들어주니 이 무서운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 조수진 의원 말씀이.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에게는 친일파, 토착 외구 같은 괴상한 용어로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는 묻히고 거짓과 가짜는 다시 떠오르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좌파 성향에 있는 분들 얘기예요. 네. 그렇다고 좌파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좌파도 좋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많이 있어. 근데 유독 이런 윤미향급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지.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잘 보이지 않는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조수진 의원이 말씀하시네. 제가 약간 좀 방송하면서 조금 흥분하면은 제가 이 언어가 좀 많이 버벅거려요. 근데 차분하게 하고 싶은데 윤미향 그 양반 얘기만 나오면 괜히 막 성질이 나니까. 그리고 또 윤미향을 머리에 딱 떠오르면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 고생한 생각이 그냥 싹 스쳐 지나가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김재구도. 자, 그리고요, 차명진 의원이 이렇게 또 말을 했네. 차명진 의원도 안타까운 분인데 앞으로 또 기회는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6.25는 스탈린, 목택동, 김일성 국제공산주의자들이 동북아 지역 공산화를 위해 도발한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반도 내에서 벌어진 내전, 동족 상잔이 아닙니다. 국제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얘기를 하네요.
도발을 도발한 북한 인민군 둘 중에 하나가 중공 팔로군 출신이었습니다. 유엔군이 압록강을 넘지 않았는데 그곳에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 30만 명이 기습해서 남하했지요. 이렇게 차명진 씨가 말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특별한 영웅 몇몇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목숨을 바쳐 국제공산화를 막았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 중국 대사관 앞에서 6.25 전범국 중공을 규탄하는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리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주최를 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자라난 우리들이 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탈북자들이 주최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탈북자를 매도하고 탈북자를 집에까지, 탈북자 시민단체 대표의 집에까지 가서 기자들이, SBS 기자가 가가지고 모두 공개해버려요. 그 뭐 때문에 그랬죠? 북한에 전단지 뿌린다고 해서 정부, 경찰, 통일부, 집권여당 이런 분들이 마구잡이로 박상학 대표를 막 사정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도 덩달아서 그 집을 공개해버렸어요. 그런 탈북자들이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리는 집회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주최를 했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남한 땅에서 원래부터 살던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지금 너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탈북민이 3만 5천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충청남도 청양군 전체 인구가 3만이 좀 안 되나 3만 정도 돼요. 탈북민들이 군수 선거 때 군수 한 분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선 때 3만 표 정도로도 이기고 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말씀하는 거 봐. 완전히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잖아.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그리고 또 차명진 전 의원은 역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어본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 태영호 의원 두 분이 이제 탈북민 국회의원인데 이걸 더불어민주당은 탈북민 국회의원 있나요? 없잖아요. 왜 없는지 아시죠? 탈북민을 영입해서 후보로 내보내서 당선이 됐어. 김정은이 김여정이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여정이 눈치 보는데 구단이야, 구단. 어디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자,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교수 이한상 교수님 얘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한상 교수는요, 이분도 보수죠. 예. 그리고 고대에서는 인기 있는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는 진중권 교수 연재 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또 우리 이한상 교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한동훈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의원으로 좌천시키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는군요. 한동훈 검사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또 이분이 조사를 하면 거의 100% 기소가 되고 또 그 판사 판결도 얻어내는 그런 실력 있는 검사죠.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디가 그렇게 구린 게 많은지 이런 분을 좌천을 시켰는데 어디로 갔느냐? 뭐 법무부 무슨 연구원으로 좌천을 시켰어. 수사 한참 하고 있는데. 에휴. 일단 뭐 고대 이한상 교수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조국과 윤미향 그리고 윤건영 등이 문제가 되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기준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언젠가 직권 남용으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야죠. 언젠가는 아니에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돌아오는 대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대선에 나와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어느 분이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선수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네.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도 이렇게 말하네. 한동훈 검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지만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교수님들 또 진중권 같은 논객 그리고 김은혜, 조수진, 배현진 또 김웅 이런 의원들이 대한민국에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 그리고요 또 이한상 교수는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을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셨지만 편향된 수사일 수밖에 없으니 고난의 시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한상 교수의 말씀. 그러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으로 굳건히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검사님, 이한상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죠. 그렇잖아요.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으면 진실이 있어요. 근데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승리합니다. 진짜가 승리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교수님들 그리고 국회의원, 초선 의원들 얘기로 이 시간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정말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김제구 TV도 발전하고 김제구 TV도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김제구를 통해서 몰랐던 그런 뉴스거리를 알 수 있음에 김제구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